네, 안녕하세요. 진영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2주차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주차 1교시는 교과서로는 첫 번째 단원 데이터베이스 이해와 MySQL 설치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1교시에는 데이터베이스 개요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저희가 DBMS 개요 부분에서 지난주에 용어와 개념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반복 정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첫 교시에 1교시에 공부를 하고 2, 3교시에는 우리가 드디어 사용할 MySQL DBMS를 관계형 DBMS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뒷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에 인터넷이 그때 막 이제 사용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지금처럼 뭐 웹 브라우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 텍스트 채팅 같은 그런 뭐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본 글귀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잠깐 보면 배운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잠시라도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가라앉고 말지만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은 감상할 수 있는 과정이다. 네, 여러분이 아마 그 배움이 주가 되는 그런 나이이지만 딱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기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배우는 과정에서 뭔가의 성취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후에 뭔가 느낄 수 있는 잠깐의 여유 그런 과정들도 공부 또는 학습의 한 과정이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할까요? 역량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가진 어려움을 내가 다독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깐 지난 주 수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단어들을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혹시 좀 내가 딱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구별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럼 데이터는 관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나 또는 어떤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실제 값이다. 정보는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식은 그것에 이해를 더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그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구별하였고요. 이러한 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모음, 데이터나 정보의 모음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BMS 사용자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3가지 또는 4가지 어떤 사용자들이 있었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일반 유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사용하는, 그쵸? 네. 그래서 일반 유저가 있고요. 프로그래머가 있죠. DBMS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그리고 고급 기술자라고 불렀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4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은 하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제 SQL
예,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질문을 내리는 언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예, 김인보의 지도교수의 연구실 전화번호는, 예, 이런 식의 우리가 말을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구조화된, 예, 명령을 내리는 SQL이라고 하였고, 예, 그 SQL을 사용해서 직접, DB에 접근하는 SQL을 사용하는 유저, 뭐, 이렇게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DBMS가 아까, 예, 전자적으로 컴퓨터에, 네, 정보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네, 저장한 거, 예, 그것이 DB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DB를 관리하는 DBMS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개념을 좀 정리를 했어요.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네, 중복을 방지하고, 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저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 한 명이 연구실을 옮겼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 이름과 연구실 위치가 DB에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다면은, 네, 고친다고 고쳤는데 여기는 고쳤는데 저기는 고쳐지지 않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되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가 개념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종이 페이퍼가 아닌, 예, 컴퓨터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되어야 될 운영 데이터라는 거죠.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유저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쉐어드 데이터, 그 응용 데이터, 이런 개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DBMS의 개념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DBMS의 한 종류, 우리가 DBMS를 신발이라고 하면, 예, 운동화, 구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눌 때 그 한 종류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리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던지기 위해서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SQL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답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 DDL,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 DML, 데이터 Control Language, DCL. 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형 DBMS,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화 하더라도 브랜드가 있죠. 그쵸? 예,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런 등등. 자, 그래서 그 제품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오라클, MySQL, MariaDB, 그 다음에 SQLite,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DBMS의 시스템의 구성을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자, 제일 아래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DBMS가 관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테이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무슨 테이블에 몇 번째 로,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 이렇게 접근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수 테이블에서 진명숙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필요할 때 진명숙 교수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고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DBMS의 진명숙의 지도교수 진명숙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select phone number from 교수 테이블 where name equal 진명숙.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이제 흘려드려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SQL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SQL로 표현된 거, 좀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질의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 위에 올라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요 위에 이제 유저들이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DBA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부류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쿼리가 여기 보면 SQL이 DDL, DML, DCL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요런 언어들을 바로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그러니까 유저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그럼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그냥 C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함수를 쓰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것들 printf 같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 사용자 SQL 언어, 그 다음에 질의 처리, 저장 관리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아래에서 본다면은 거꾸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장된 거에서 논리, 그 다음에 유저 쪽의 개념 이런 순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물리는 우리가 피지컬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전자적 그런 파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논리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경우에 테이블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로우, 몇 번째 컬럼,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DB 입장에서의 논리적인 그런 처리가 일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지컬 이렇게 되겠죠. 논리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교수 테이블에 이름, 전화번호, 연구실 주소가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값을 찾고 싶을 때는 진명수 교수의 전화번호는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층으로 제일 위에 개념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계층이 있고 그 다음 물리 계층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이 거꾸로 밑에서는 물리, 중간에 논리, 위에 개념. 자,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다뤄야 될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레이어별로 만약에 개념 계층이 바뀌더라도 논리 계층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고 논리 계층이 바뀌더라도 물리 계층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예. 또는 물리 계층이 바뀌더라도 논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층별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논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물리 저장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접근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서로 각 계층이 독립되어 있는다는 뜻에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독립된 자 이것은 비단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개발 환경에서도 같이 이렇게 레이어로 계층화시켜서 서로 독립되게 함으로써 어느 계층이 바뀌더라도 다른 계층은 바뀌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조금 되고 있나요? 네, 좀 옅게 이해됐던 것이 이제 좀 짙어지면서 선명해진다. 그러면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교과서에도 있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DBMS라고 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꼭 가져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제목만 읽어본다면 무결성,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보안, 중복의 최소화, 그 다음에 제작과 수정이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나 수정을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적인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야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안전해야 된다. 네.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은행에 내 돈이 어떤 칸이 있어가지고 그 서랍에 내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금 또는 적금은 데이터상 수치상으로만 들어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다. 은행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무결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더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데이터의 오류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독립성 때문에 제가 앞서 조금
그 계층화되어 있다. 각 계층별로 독립되어 있다. 그 의미는 어느 한 층이 바뀌어도 다른 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아까 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개념적인 거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그냥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두 단계로만 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다. 독립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위에 부분이 바뀌더라도 밑에 부분이 바뀌지 않고 밑에 부분이 바뀌더라도 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는 거. 그 정도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본다면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에도 독립이어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논리적 데이터와 물리적 데이터,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관계형 DBMS에서 논리적 데이터는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어느 칸, 어느 줄 개념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안, 데이터를 소유한 것 쪽이나 데이터에 접근, 소유한 사람이나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저별로 접근을 허락하더라도 읽는 권한이 있는, 여러분은 이제 학점 시스템에 들어있는 학점, 학사 DB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학점을 읽을 수만 있죠. 수정은 안 되죠. 교수님들은 쓰고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기간에만, 네, 그렇죠? 네, 학점을 주고 이미 여러분한테 고지가 되고 나서는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접근의 강도에 있어서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최소화,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여러 군데 들어있다. 여러 테이블에 들어있다. 또는 한 테이블에 여러 번 나타난다. 동시에 그 업데이트 상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고친다고 고쳤는데 여러 군데를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면 고쳤는데 어느 한 곳이 무너졌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무결성도 깨어지는 거죠. 오류가 들어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이 쉽게 통일된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면 뭐 어디서는 DB를 만약에 프린트 F가 여기서는 프린트 F를 써야 되고 저기서는 뭐 프린트 D를 쓰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걸 쓰지 않고 C에서는 화면을 출력할 땐 프린트 F를 쓴다. 이것처럼 뭐 자바에서 MySQL을 쓸 때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쓴다. 이렇게 좀 통일돼 있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손상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쉽게 데이터 손상을 100%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리얼 월드에서 100%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 중요한 문서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면 복사를 해놓겠죠. 요즘은 또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찍어놓겠죠. 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역사책들을 어느 사고 해서 몇 군데의 서고에다가 나라의 중요 문서를 보관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하는 이제 뭐 클라우드 DB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올리거나 인터넷상에 있는 DB를 쓰게 되는데 그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복제해서 카피본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시간별로 또 안정한 부분까지는 어떤 시점은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게 하는 불안정하지만 어떤 한 그룹 단위로 돌아가는 단위로 취급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나중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로도 부르게 될 텐데요. 한번 다시 트랜잭션, 안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자,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을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과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컴퓨터의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지금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현실 세계에 있는 지금 병원 같으면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환자에 대한 거, 간호사 인력,
의료진, 그다음에 병원의 뭐 각종 물품부터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통합적으로 앞서 말한 그런 특징들, 중복을 배제하고 뭐 오류가 없게 관리하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DBMS2를 잘 쓰고 SQL 쿼리를 잘 쓰는 것보다 리얼 월드를 어떻게 테이블로 잘 변환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기술이고,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에 비유한다면은 언어를 배운 다음에 해리포터와 같은 작품을 쓰는 거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툴을 익히지만 실제로 더 내가 DBA와 같은 그런 높은 기술을 단계도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주로 DBA가 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제가 인터넷에서 집 짓는 것으로 좀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럼 이제 설계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하면 모델하우스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집 짓기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설계도를 그리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설계도가 개념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념 모델. 그리고 이제 모델 하우스로 실제로 우리가 설계도와 다르게 만져지는 뭔가 실체로 지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델, 조금은 DB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 모델 하우스 짓기,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들어진 게 논리 모델이고, 그다음 이제 실제로 DB에 저장하는 집 짓기에 비유를 한다면 이게 물리적 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 모델과 논리적 모델링까지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 모델링은 실제 저장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물리적, 논리적, 개념적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컴퓨터 장치로 옮겨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적 모델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실제로 진 교수의 전화번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요구되는 개념이고요. 그걸 이제 논리적 모델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국말로 자, 그래서 select 뭐 전화번호 하면 phone number from 교수 테이블 where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if C에서 if 배운 것처럼 그래서 where 다음에 교수 네임 이퀄 진명수 이런 식으로 select from where를 포함하는 그런 쿼리 SQL문을 쓰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적 모델이 논리적 모델로 데이터의 테이블과 레코드 테이블에서 레코드와 컬럼으로 옮겨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이진 데이터로 뭐 어느 정도 바이너리로 저장을 한다. 이런 물리적 모델까지는 우리가 뭐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실 보여지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다 역할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더라도 물리가 바뀌더라도 논리적인 모델은 안 바뀌고 논리적인 모델이 바뀌더라도 개념적인 모델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그림에서 본다면은 요 밑에 하위 부분이 물리 데이터 모델이 관장할 부분이고 테이블 여기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테이블로 나타나는 DB에서는 논리적인 처리가 일어나야 될 거고요. 요런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SQL로는 옮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세 단계로, 그리고 그 과정들을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여러분이 개념, 논리, 물리, 이런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층으로 모델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이 개념하고 논리 부분을 이용한 실제 DBMS로 반영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층, 네트워크, 객체,
이제 릴레이셔널 조금 익숙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객체 관계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개발된 DBMS로 요 모델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개념 논리 모델링을 사용한 DBMS가 되었고요. 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시대상으로도 어떤 계층 데이터 모델이 사용이 되다가 뭐 그다음에 뭐 객체 모델도 좀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꾸준히 관계 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 개념적 논리적 모델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계층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층은 각 계층이 트리 형태를 끼고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트리 구조, 뭐 네트워크 망형 구조 이런 식의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묶여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온다면 이거는 유연성이 좀 부족해서 이미 검색이 어렵다. 한번 구축하면 구조를 변경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루트의 학과를 모델링 했고 그 안에 학생, 그 밑에 졸업생, 학생은 수강생, 뭐 이렇게 교수, 여기 학과에 아마 교수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층형 트리 형태로 관계 모델과 개념 모델과 논리 모델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하우스로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하우스 형태를 할 수도 있고 뭐 아파트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우스 형태, 아파트 형태를 우리가 몇 개로 나누고 그 한 가지가 이제 계층형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컴퓨터 본체는 다시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층으로. 자, 그다음은 이제 망형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예요. 1대1, 1대1, M대 M 빠르고 효과적인, 그러니까 쭉 어떤 연결이 지금 이렇게 하위로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매우 복잡한 링크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모든 구조를 이해해야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이게 이제 망형 모델링을 가지고 구현한 DBS는 망형 DBMS가 되겠고요. 예. 망형, 네트워크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DBMS이고 또 가장 활발히 사용 중인 게 관계형 DBMS다. 그래서 이 개념 모델, 논리 모델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테이블로 풀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들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PK, FK. 자, PK는 primary key. 그래서 기본 키라고 할 수 있고요. F키는 foreign key, 그래서 외래 키라고 불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회원 이름이 있고 아이디가 있고 주소, 그러니까 뭐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가 되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 우리가 내가 어떤 아이디를 어떤 사이트에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된 아이디 이름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각 레코드들을 여기 이제 한 명 한 명의 정보죠. 그렇죠? 로라고도 부르고 레코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 유일하게 구별되게 하는 거.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의 경우에는 아이디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이 PK,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린 키는 앞서 본 그림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제가 설명했던 앞에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이 있고 이 인보 학생의 지도 교수의 연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지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까지 옆에 다 둘 수가 있죠. 이 교수 테이블을 따로 두지 않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조금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귀 쫑긋. 네.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인보 학생의 지도 교수를 진이라고 해야 하는데 김명지 학생의 지도교수 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교수 연구실 전화번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중복을 배제해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정확성, 그러니까 오류를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05호에서 602호로 연구실을 옮겼다고 할 때 만약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100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옆에 이렇게 다 두었을 때, 요 칸에 다 두었을 때 진 교수의 정보를 100번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99번만 수정했다. 그럼 일관성도 없어지고 데이터의 무결성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오류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가 같이 있는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오류가 있으니까 무결성도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하고 그때 어떤 칸은 이쪽 테이블에 있는 만약에 모든 진 교수를 지도학생으로 하는 진 교수의 지도학생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자 어떤 학생 테이블에 진 교수에 대한 요 프라이머리 키죠. 여기에서는 교수의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이고 여기서는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PK 그쵸? 근데 이 지도 교수는 여기서는 진 또 누구도 진 이런 식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은 되지만 이 값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값이어야 된다. 지도교수 테이블에, 교수 테이블에 이름에 있는 사람이 학생 테이블의 지도교수 칸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교수 테이블에 없는 어떤 이름이다. 그럼 내가 유령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런, 어떤 테이블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떤, 프라이머리 키 값을 참고하는 형태가, 대부분 참고하는 형태로 뭐를 가지게 된다? 이런 키를 외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본다면 지도교수 요 칸은 컬럼은 외부의 테이블의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외래 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와 외래 키를 사용한다. 테이블 간의 관계, 테이블을 쓰는데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냐?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DBMS에 비해서 바로 수능할 수 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편리하다. 우리 2차원 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아까 말한 것처럼 중복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결성도 보장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밑에 물리적인 레이어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런 단점도 있다. 예,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개념 논리를 계층 모델로 풀기도 하고, 뭐 망형 네트워크 모델로 풀기도 하고, 관계 모델로 풀기도 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객체 모델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논리 관계 개념 논리 데이터 모델을 한 것들이 연도별로는 언제 활발히 사용되었느냐. 그러니까 계층이나 네트워크 모델들은 1980년대까지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관계, 테이블로 하는 모델이 지금까지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한때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온 것처럼 DB도 객체 지향 DB가 굉장히 활발히 사용될 것처럼 했었는데 순수 객체 지향 DB는 지금 그렇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는 거기에 반해서 객체 지향 언어가 사용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연도별로 데이터 DBMS도 이렇게 유행이 있구나. 자, 이렇게 알고 저희가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